저의 십자지 같은 십자지가 아니죠. 죄송해요. 왠지요. 쓰지 마. 우리 어떻게 쓰지 마. 씻고 나면 이 정도는 홍조가 없는데 정말 이 정도만 유지가 돼도 좋을 텐데 금방 또 빨개지겠지. 이놈의 홍조는 왜 이렇게 안 가려지는 거야? 에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홍조. 얼굴 발그레해지는 그거 말고 얼굴 시뻘개지고 여기 막 경계 져가지고 벌겋게 달아오르고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 그런 정도의 홍조. 홍조는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가라앉힐 수 있는지, 가라앉힐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잘 가릴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찐 홍조인으로서 저의 경험담, 그리고 제가 또 많은 제품을 써봤을 때 정말 효과 있었던 거, 그런 제품들로 추천을 좀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홍조 이야기 출발! 빵!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홍조는 어느 정도 여드름을 동반한, 속에서 열이 뿜어오르면서 뭔가 좀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겨서 오는 홍조, 그런 종류의 홍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홍조는 왜 생길까?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요, 일단은 피부가 얇고 얇기만 한 게 아니라 모세혈관이 얼굴에 확장이 많이 되어 있을 때 홍조가 나타납니다. 또 피부가 얇다고 해서 무조건 홍조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저 친구는 피부가 참 얇은데 홍조는 보이지 않아서 좋겠다, 이런 생각하신 홍조인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저 피부가 얇은 거하고 피부가 얇은데 모세혈관까지 많이 확장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이유가 정말 홍조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사람은 머리 쪽은 시원하고 아래가 따뜻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아래가 냉하고 위로 열이 꽉 차 있을 때 진짜 홍조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인간인데요. 이런 분들 중에는 소화기관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아래가 차다 보니까 생리불순을 심하게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또 홍조인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 친구는 생리통 심하고 생리불순도 진짜 심한데 홍조 아니던데? 혹은 내 친구는 소화기관 진짜 안 좋은데 걔는 홍조 아니던데? 이게 홍조인들 중에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 많을 수는 있으나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홍조인은 아니라는 거. 홍조인 입장에서는 왜 그런 건데요? 라고 묻고 싶지만 뭐 그것까지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식습관이 좋지 않게 되면 얼굴은 점점 더 벌개지게 됩니다. 이 식습관은 특히나 바로 벌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그냥 계속 시켜 먹고 좀 무겁게 먹고 하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얼굴이 되게 칙칙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얼굴 잘 살펴보면은 같이 붉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조, 붉은기는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는가? 즉각적으로 홍조를 가라앉히는 방법,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시원한 팩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 팩을 아무거나 붙이면 안 돼요. 물 같은 제형이 머금어진 시트 마스크 붙여주는 거 제일 좋고요. 어성초, 쑥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들, 이 팩은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팩들을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굳이 쿨링 성분이 들어갔다고 말하는 팩을 붙이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쿨링해준다고 하는 그 성분이 내 얼굴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쿨링을 해주는 건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쿨링을 해준다는 그런 마스크 팩들이 다른 팩보다 탁월하게 더 홍조를 내려주는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수분감을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시트 마스크를 붙여주시면 좋고, 요즘은 또 토너 패드도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토너 패드도 역시 수분감을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종류를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제품 추천해드리자면 당근 패드 너무 좋고요. 어성초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팩들은 다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써봤을 때 아비브 브랜드의 팩들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시트 마스크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워낙에 시트 마스크는 사은품으로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있는 거 그냥 붙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야 할 시트 마스크, 영양감을 많이 강조하는 시트 마스크, 콜라겐이 많이 들어갔다고 강조하는 시트 마스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영양감이 많이 들어있는 시트 마스크는 좁쌀을 동반하면서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좁쌀이 더 유발하는 그런 시트 마스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내가 잘 모른다 할 때는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콜라겐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시트 마스크는 특히나 젤리 제형인 시트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 경험상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젤리 제형인 시트 마스크를 붙였다가 한 10분, 15분 있다 뗐을 때 얼굴이 그 부분만 되게 벌개져 있는 거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특정 시트
시트 마스크만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콜라겐, 젤리 요거를 컨셉으로 하는 제품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써본 건 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브라이트닝을 강조하는 시트 마스크도 저는 그렇게 잘 맞지 않았어요. 그거 역시 붙였다가 떼어내면 얼굴이 되게 많이 벌게져 있더라고요. 브라이트닝을 강조한 시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타민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비타민이 얼굴에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따갑다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따가움을 많이 잡아냈다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래도 민감하면서 홍조를 가지신 분들은 그것조차 자극이 돼서 얼굴이 오히려 더 벌게지더라고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벌게짐이 내려가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제 경험상은 팩으로 인해서 빨개진 얼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야 가라앉아 있지 한두 시간 내로 가라앉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팩 진짜 많은데 굳이 영양가 많은 거, 굳이 콜라겐, 굳이 비타민 피하고 이왕이면 진정팩, 수분감이 많은 팩을 사용하자. 히알루론산 진짜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들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잘 맞는 히알루론산 팩이 있다면 쓰셔도 좋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진정팩으로 시작을 하자. 그러면 이거 계속 쓰면 홍조가 많이 나아지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홍조를 가라앉히는 방법이지 이걸 계속 쓴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홍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지는 그거는 아니라는 점, 이것도 알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실망감만 커지더라고요, 제 경험상. 자, 그러면 두 번째, 근본적으로 홍조를 가라앉히는 방법. 식습관 개선, 생활습관 개선, 적절한 운동. 이렇게 생활습관을 완벽하게 개선을 해주면 혈액순환도 잘 되게 되니까 위에 갇혀있는 열들이 아래로 쫙 내려가면서 배도 따뜻해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신욕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반신욕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반신욕도 제가 다 해봤거든요. 여기까지 너무 물이 담기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배까지만 담가주는 게 좋다 뭐 이러는데 이 반신욕도 결국에는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잠 잘 자는 거 이게 다 같이 병행이 됐을 때 반신욕도 효과를 보는 거지 생활 습관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신욕만 한다고 해서 이 홍조가 개선이 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또 약간의 실망감이 들죠. 결국에는 이 생활 습관을 다 바꿔야 되는 건데 참 쉽지 않구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방법이요, 홍조를 좀 나아지게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홍조가 나아지진 않습니다. 다만 딱 봤을 때 나 얼굴 그래도 그렇게 빨갛지 않은데? 이 정도면 혈색 되게 좋은데? 맑은 느낌 나는데? 만족스러울 정도로 개선이 됩니다. 요즘에 제가 살짝 그런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식습관이 굉장히 깨끗해졌고 운동도 좀 하고 있고 잠도 잘 자게 되고 그래가지고 안색이 좀 개선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부끄러울 때 빨개지는 거 그것까지는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번외로 그렇게 얼굴이 갑자기 벌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얼굴이 벌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마를 뻔뻔하게 붙여요. 그럼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생활습관 개선하고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데일리하게 스킨케어를 통해서 홍조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뭐야 또 화장품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광고성 말 아니야?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스킨케어를 잘해주게 되면은 내가 조금 몸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의 삶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저는 바르는 대로 다 바르는데도 홍조가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던데요? 저 스킨 에센스 크림 다 꼬박꼬박 발라서 바르고요. 심지어 더 챙겨 발라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루틴대로 단계별로 개수를 다 챙겨 바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형을 어떻게 바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닥토는요. 홍조가 정말 심하신 분은 닥토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닥토는 내 피부 장벽이 버틸 수 있는 만큼의 힘으로 내 피부가 버틸 수 있는 만큼의 횟수로 잘 살펴가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많이 도움되는 거는요. 물로 된 토너 혹은 물로 된 에센스를 충분히 시원하게 먹여주는 거. 어떻게 보면 시원한 팩을 붙여주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도 한데 팩은 그래도 스페셜 케어 같은 느낌이라면 찹토는 데일리하게 홍조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을 고르실 때에는 진정이라고 써있는 그런 토너를 골라주시면 좋고요. 콧물 제형이 아닌 물 제형이면서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제품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찹토를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두드리는 행위 자체가 얼굴을 또 벌겋게 하는 그런 게 되니까요. 제가 해봤을 때는 그냥 적절한 속도로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한 10초, 20초 정도? 그래서 얼굴 겉에 조금 산뜻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때 에센스를 발라주는데요. 에센스가 진짜 중요한 게요. 너무 흡수력만을 강조한 에센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희한하게 홍조가 확 올라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특히나 히알루론산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흡수가 너무 쏙 돼버리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홍조인들은 오히려 에센스를 발랐을 때 어느 정도 살짝 미끌거리는 느낌이 남아있는 제품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데요. 홍조인이라면은 너무 증발이 잘 되는 젤크림보다는 보습이 잘 되는 크림을 소량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보습이 잘 되는 크림을 많이 바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홍조 있으신 분들 중에서 크림을 두껍게 바르는 게 너무 나는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습 크림을 소량 바르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젤크림이 다 증발이 잘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젤크림을 발랐을 때 얼굴에 좀 미끌거리는 느낌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그런 크림을 선택할 것. 증발이 되는 순간 얼굴에 건조함이 확 오면서 다시 홍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날아가 버리는 젤크림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에 조금 쫀득함이 남아있는 그런 스킨케어로 마무리가 되셨다면 홍조가 오는 시간을 굉장히 늦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바르는 과정 자체에서 얼굴에 붉은기가 좀 많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이렇게 스킨케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얼굴에 붉은기가 심하게 올라오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자, 이렇게 스킨케어를 말씀을 드리고 나면 미스트 효과 있나요? 이 부분 혹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홍조인이라서 그런지 미스트를 뿌려가지고 홍조가 확실하게 가라앉는 거는 그렇게 경험을 못했어요. 얼굴에 열이 막 올랐을 때 미스트를 뿌리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벌겋게 달아오르는 게 가라앉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시원한 팩을 붙여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이 미스트는 살짝 발그레하게 올라온 홍조인 분들한테는 효과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벌겋게 올라오는 홍조인한테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는 거. 그리고 미스트를 뿌리고 나서는 어쨌든지 간에 증발이 되면서 내 얼굴에 있는 수분도 살짝 가져간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증발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오일이 들어간 미스트도 요즘엔 좋게 잘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잘 맞으면 상관이 없지만 저처럼 좁쌀이 있으신 분들은 그 미스트에 들어있는 오일 때문에 모공을 막아가지고 좁쌀이 어떻게 좀 유발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하긴 해야 합니다. 이 좁쌀이 또 이렇게 짜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그 혈관이 또 확장이 돼가지고 또 홍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물론 오일이 들어있는 미스트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써보고 괜찮은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바쁜 현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사가면서 내 얼굴에 뭐가 안 나나 그걸 테스트하면서 굳이 오일이 들어있는 미스트를 쓰고 뭐 그러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여담이지만 저는 이제 뷰티 유튜버니까 그런 것들을 써보고 또 괜찮은 게 있으면 또 추천도 해드리고 막 그렇게 해보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홍조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잘 씻기. 아니, 아침 저녁으로 안 씻는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매일매일 밖에 나갈 일이 있으신 직장인이시거나 뭐 학생이시거나 그러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요즘 또 재택이 많아지고 해가지고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부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집에 있다 보면 하루가 아니라 이틀도 안 씻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안 씻으니까 이 스킨케어로 수분 보습이 충당이 되지 않다 보니까 왜 갑자기 헛웃음이 나오는지, 그러다 보면 얼굴이 막 이렇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면 막 홍조가 되게 심해지고 그러기도 해요. 일단 아침 저녁으로 씻어주면 스킨케어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씻기만 하고 스킨케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바쁘다 보면 그렇거든요. 어쨌든 잘 씻어주고 세수하면서 열감 내려주고 스킨케어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잘 해주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홍조가 조금 내려가는 그런 거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홍조 가라앉히는 방법 정리하자면요. 근본적으로는 생활 습관을 완벽하게 좀 바꿔주면 확실하게 홍조가 내려가고요. 즉각적으로 가라앉히는 건 시원하게 얼굴에 뭔가를 붙여주는 거. 데일리하게는 스킨케어를 잘 해주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붉은기를 가라앉히는 방법은 알겠는데 이미 올라와 있는 붉은기, 나는 모르겠어, 뭐 관리를 해도 붉은기가 잘 내려가지 않아, 나 만족스럽지 않아, 이런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홍조는 어쨌든 좀 평생 갖고 가야 하는 부분이긴 해요. 찐 홍조인들은요. 그래서 붉은기를 잘 가리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 붉은기 잘 가리는 방법은 터득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좋은 파운데이션과 쿠션이 많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어쨌든 커버력이 좋은 쿠션 파운데이션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은 참 선택이 쉬운 게 그 마케팅 문구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홍조를 제대로 커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추럴 헤어라고 광고하는 제품은 피하시면 좋습니다. 내추럴하면서도 커버력이 있는 제품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내추럴함만을 너무나 강조한 그런 제품은 홍조인들은 커버력이 불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면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뭐 그렇진 않죠. 내 홍조가 조금 내려가서 컨디션이 좋은 날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홍조가 조금 비치더라도 가볍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알고 사야 한다는 거. 커버력이 낮지만 내추럴한 거를 내가 알고 산 것과 내추럴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하고 모르고 산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게도 그래도 나 커버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그런 제품들은 커버력이 있어요. 특히 로드샵은 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형 선택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홍조는 발그레한 홍조가 아니라 정말 벌겋게 올라오르는 그런 홍조 말씀드리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매트한 타입이 커버력을 더 팍팍 쌓을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촉촉하지만 고커버라고 말하는 그런 제품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매트한데 고커버인 제품하고 그 심하게 오른 홍조하고 만났을 때 그 보송보송한 매트 느낌이 갑자기 부옇게 떠오른 그런 제형으로 변신을 해버려요. 색상이라도 좀 어두운 느낌으로 발라주면 그 느낌이 덜한데 좀 화사함을 주고 싶어서 내 피부보다 밝은 그런 매트한 고커버의 제품을 바른다면 더더욱 부옇게 떠오르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텁텁해 보이고 푸석푸석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촉촉하면서 고커버인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품은 겔랑의 파리르 골드. 제일 밝은 색상도 조금 차분하다라는 얘기가 많기는 하지만 촉촉하면서도 커버력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찾는 제품. 그리고는 제가 진짜 예전에 많이 썼던 슈에무라의 라이트 벌브도 좀 도톰하면서도 촉촉해서 커버력도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 로라 메르시의 포토 에디션, 그리고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디자이너 리프트도 고커버의 촉촉 타입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럼 매트한데 고커버는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진 않아요. 그냥 쉽게 처음 접근할 때 촉촉한데 고커버로 쓰시면은 큰 스킬이 없어도 홍조를 잘 가리면서도 나중에 부옇게 뜨는 현상이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트한데 고커버이면서도 홍조인도 그래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괜찮은 파운데이션은 랑콤의 땡이돌,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파워 패브릭 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두 가지 파운데이션은 너무 텁텁하지 않으면서도 얇기가 얇기 때문에 얼굴에 열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부옇게 떠오르는 느낌이 덜한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촉촉 고커버 쿠션은 어떤 제품이 있느냐?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정샘물의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고커버인데 촉촉하기 때문에 홍조에 올렸는데도 부옇게 떠오르지 않고 좀 촉촉한 느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발라도 떡지지 않고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샘물의 스킨 누더 쿠션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올리브영에서도 계속 판매가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단종된 것 같은데 클리오의 앰플 쿠션도 촉촉하면서 고커버 쿠션으로 아주 좋죠. 근데 검색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잘 못한 건지. 근데 이런 제품들의 단점으로 꼽히는 게 끈적끈적해요, 얼굴에 머리카락이 붙어요, 이런 단점들이 많이 달리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에겐 그게 끈적끈적하게 느껴지겠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또 촉촉함으로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역으로 진짜 홍조인들은 끈적끈적하다라는 리뷰가 달린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로드샵에는 그런 제품이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커버력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홍조 가리면서 커버력 괜찮은 촉촉 쿠션은 입생로랑의 엉크르 두뽀 괜찮고요. 에스쁘아 비글로우,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 물론 레이어드 핏 쿠션 같은 경우에는 커버력이 조금 생각한 것보다는 낮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엄청 벌게진 홍조보다는 조금 마일드한 홍조까지는 괜찮게 커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품 추천 좀 해드려 보았고요. 이제는 잘 바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쿠션이든 파데든 두 단계로 바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는 홍조를 가리는데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얇게 깔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나는 얇게 깔아주기만 할 거고 두 번째 바를 때에 얇게 깔아준 거하고 두 번째 바르는 거하고 만나게 해서 커버력을 쌓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부터 두껍게 바르게 되면은 여기는 잘 가려놓고 그 두께 그대로 바깥까지 바르게 돼요. 그러면 얼굴선 피부하고 이색이 심하게 지게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피부 표현이 두꺼워 보이게 돼요. 근데 첫 번째로는 내가 홍조를 가리지 않겠어 라는 느낌으로 살짝만 깔아주게 되면 사람이 여기까지 얼굴이 그렇게 밝은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여기가 적절하게 얇게 발리게 되고 두 번째 바를 때 이제 내가 홍조를 가리고 싶은 부분을 도톰하게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확실하게 커버됐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하이라이팅된 그런 효과까지 낼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커버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얼굴만 붕붕 뜬 것처럼은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연스럽지만 커버가 잘 된 그런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홍조가 되게 스트레스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처음부터 두껍게 발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부터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정리한다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브러쉬를 쓰면 더 좋나요? 퍼프를 쓰면 더 좋나요? 뭐 이런 거는 내 손에 맞게 내가 발랐을 때 좀 편안한 게 이거더라 이런 거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1단계는 얇게 깔아주고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커버를 해준다. 아주 쉽죠? 지금까지 이렇게 홍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홍조는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생활 습관이 나빠지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게 홍조라는 거. 이왕이면 생활 습관도 좋게 해서 건강도 챙기고 데일리하게 스킨케어도 잘 해서 피부도 좀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홍조로 스트레스 좀 받는 것도 줄여주면은 내 삶의 질도 뭔가 좀 좋아지고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해보아요. 그리고 제가 까먹었는데 물을 좀 자주자주 마셔주는 것도 홍조 내려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홍조 많으신 분들 중에 물 많이 안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홍조인들 화이팅! 홍조 좀 있어도 괜찮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